생각할 때 피 선생님을 아주 가까이 모신 그런 가까운 제자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부인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부를 졸업한 뒤에 제 전공을 영문학이 아닌 영어학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 학문적인 면에서는 수제자라고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주선 회장님과 그 정 선생님이 오늘 모임에 나와서 뭐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피 선생님을 뭐 기리는 이런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고 그 세미나라는 이름이 붙은 어느새 학술성을 띈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난 거기에 합당할 만한 얘기를 할 자신이 도저히 없다. 그래가지고 극구 사양을 했는데 이 두 분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와서 피 선생님하고 관계된 얘기 아니고 회고담도 좋고 이러니까 그냥 하라고 자꾸 용기를 주셔서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거창한 소개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려면 강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러니까 역시 끝내 사양을 할 걸 잘못했구나 하는 후회가 지금도 듭니다. 그러나 뭐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드리는 말씀이 좀 횡설수설 같은 게 되더라도 그런 약속하에 나왔구나 하고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인용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로 하겠는데 번역을 하면은 전 번역한 원래 한 사람의 그 말이 좀 살질 않아서 일단 인용을 영어로 하겠는데요. That man is the richest, whose pleasures are the cheapest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번역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가장 돈 안 들이고 기쁨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미국의 수필가이고 사상가인 그 헨리 데이빗 소로가 한 말입니다. 이 양반은 잘 아시겠지만 그 물질 위주의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그거에 저항해서 그 살아가는 그런 그 개인을 위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그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라는 있는 월든 호수라고 해서 뭐 영문학을 좀 아는 거기 있는 숲에 오두막을 짓고 들어가서 그냥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거 그런 것만 갖추고 손수밭에서 자기가 목을 복식을 짓고 자급자족하면서 그 2년 동안 살아가지고 그때 생각하고 느낀 거를 이제 월든이라는 책으로 냈는데 뭐 다 아시는 얘기라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이제 영문학사의 특히 미국 문학사의 아주 중요한 중에 하나죠. 피천득 선생님은 그 6.25의 그 아주 또 험한 경험을 하고 삭막하고 궁핍한 삶을 살면서 대학생이 된 저희들에게 바로 이 소로가 얘기한 플레저, 그 기쁨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에 예를 하나 보여주신 분입니다. 저희 영시개론 시간에 이렇게 그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영국과 미국의 그 위대한 시인들이 만들어낸 600여 편이 넘는 그 시집을 골든 트레저리라는 게 있죠. 영문학신을 알고 계시고 그 책을 이렇게 그 피 선생님 모습을 상상해서 가슴에 안고 들어오셔가지고 요 책, 네? 요 책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이 책값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그때 돈으로 4,000원쯤 했던 것 같아요. 이 4,000원으로 우리가 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게 뭐 돈이 엄청 얼마나 많아도 영시를 읽고 감상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다. 그래서 그 삭막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상당히 사치스러운, 남이 못 누리는 이런 즐거움을 느끼는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고, 그것은 우리 그 뒤에
그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선생님을 우리는 그때 선생님은 저희를 그냥 따뜻하게 늘 온종으로 대해주셨지만 그냥 존경스럽고 어렵고 그 학생 때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선생님한테 이런 일을 제가 할까요? 하고 이제 여쭤볼 환경이 됐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전부 선생님은 어려워해가지고 읍니다. 전 지금 썼어요. 에요 이거는 이제 어딘가 한층 낫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저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에요라는 건 남자들이 잘 안 쓰고 읍니다거든요. 자 이걸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할까요? 하면 어딘가 불편해 보여서 이럴 때 뭐라고 말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할 값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왜 이래 이 사람아.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나리 장사들이 하는 소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렵기만 한 선생님도 저희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만 그랬던 선생님이 저희가 이제 졸업한 후에 좀 더 가까이 대하고 그러면서는 그때는 여전히 존경스럽지만 그 학생 때는 어려서 몰랐던 그 선생님의 여러 가지 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우리 정정호 선생님이 그 산호와 진주에서 금화 현상이라고 한 건데요. 혹시 그걸 안 읽으신 분들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그걸 다시 한번 되풀이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요약하셨는데 고상한 사유와 평범한 생활 특징입니다. 저는 여기 고상 평범에다가 덧붙여서 이런 걸 좀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욕심 없고 담백한 생활 이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정과 사람을 품은 온유함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삶을 작동시키는 지혜운합, 지향 그 다음은 지행합, 신행일치 아시는 것과 글 쓰시는 것 이런 것을 글로만 그렇게 하지 않고 꼭 그대로 사시는 실제 생활에 이게 일치하는 이건 참 드물죠. 대개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가까이서 뵈면서 알게 되면서 훨씬 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 비선생님의 두 번째인 사람에 대한 정 특히 비선생님은 제자에 대한 사랑이 아주 애틋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업할 무렵이 되면은 가서 선생님 저 졸업한 다음에 어디 취직 자리 좀 알아주세요. 이런 방구 한 일이 없는데 선생님이 요놈 쓸만하다 하고 그 속에만 들면 선수 교통비를 들어가면서 학교 교장들 찾아가서 취직할 자리 다 마련해 놓았어요. 그래서 자넨 이리 가게 자넨 이리 가게 이렇게 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랑을 받았지만 잊혀지지 않는 게 제 첫애가 100일을 맞았는데 그때 걔가 감기가 걸리고 그래서 100일 잔치를 안 했어요. 했더라면 이제 그때 선생님이 가까이 사셨으니까 모셨을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저녁에 어둑어둑한데 그때 비선생님 자제인 지금 피수영 박사님 그때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제가 있던 학교에 내가 찾아와가지고 피선생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 딸의 100일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렇게 자상하신 분입니다. 이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건데 이런 이 얘기를 계속 좀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던 저희 제자들은 뭔가 우리가 선생님을 위해서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고맙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좀 좋은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하고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생님이 서양 고전음악, 특히 음악 그걸 듣기를 좋아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선생님은 그 본인이 살기는 단출하고 어떤 분은 그걸 가난이라고 표시합니다만은 저는 그 선생님에게 가난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단출하고 단순한 삶 이런 분인 줄만 알았는데 선생님은 가난을 마다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또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사치는 그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선생님이 그 주신 말씀 중에 아주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 제자들한테도 그 얘기를 늘 냅니다. 이게 낭비를 사람들은 낭비라는 말하고 사치라는 말을 가끔 동일시해서 나쁜 걸로 치는데 낭비와 사치는 다른 것이다. 낭비는 불필요한 물건을 싸다고 잔뜩 사는 게 낭비고 사치는 꼭 필요한 물건을 고급스러운 것으로 사는 건 사치다. 그래서 그 자기 주제 넘게 맞는 건 알지만 그런 사치는 그거는 용납할 수 있는 사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꼭 필요한 것을 고급스럽게 사는 것. 그 두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저희가 결정하기를 선생님이 음악 좋아하시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그 소리 좋은 고급 오디오 세트를 선생님 그때 이렇게 조그만 그 책 탁상 위에 카세트 플레이어를 갖고 계셨거든요. 그걸로 이제 음악을 들으셨는데 그래서 좀 비싼 오디오 세트를 하나 선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딱 바꾼 무척 그 고마워하시면서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런 게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조작이 아 이거 복잡해서 어떻게 조작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고장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게 역시 선생님이 괜찮다고 허용한 사치는 복잡하고 뭐 그런 뭐 고장나면 큰일 날 이런 게 아니고 그 하여튼 단순하고 깨끗하고 단아한 그런 사치였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는데요. 그 뒤에 가보니까 얼마 있다가 그 세트는 없어지고 그 고장이 나서 그러셨는지 그 선생님 여전히 또 이렇게 자그마한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지고 음악을 듣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특히 그 맑고 듣기 편한 그런 그 모차르트의 음악 그걸 많이 좋아하셨는데 본인이 모차르트 음악 좋아하신다는 말을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려서 여러 번 하셨어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 내가 죽는 날은 모차르트 음악을 듣지 못하는 날이다. 그날이 바로 내가 죽는 날이다. 그걸 좋아하셨고 그 다음에 또 그 교향악이나 협주곡 같은 데서도 다른 악장보다 그 되게 이 악장이 서정적이고 이제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악장을 특히 좋아하셔서 그 이 악장이라는 시를 쓰신 거 알고 계시죠? 네,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저도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이제 오디오를 좋은 걸 좀 갖고 있다는 걸 아시니까 그저 이 악장에 나오는 그 음악들만 따로 들으려면 전체 들어야 되니까 그것만 따로 어떻게 한 군데 모아서 그렇게 해볼 수 없나 아이 그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대로 음질 좋게 그 이 악장만 놓고 그때 테이프가 후면에 남아서 거기에 또 제가 좋아하는 나름대로 이 악장을 넣어서 갖다 드렸어요. 그때 그 테이프를 하나 이렇게 드렸더니 비 선생님의 그 일상의 모습이 또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탁 쥐고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근데 이거 빌려달래면 어떡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내놓으면서 선생님이 그러실 것 같아서 이거 대여용 하나를 또 해왔습니다. 근데 역시 자네 생각이 깊어하고 무척 기뻐하셨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뭐 이런 비 선생님에 대한 거를 뭐 얘기가 좀 한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선생님하고 가까이 지냈던 저희 제자들이 이제 느끼는 거고 우리 비롯해가지고 그 밖에 비 선생님을 좋아하는 그 여러분들이 비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는 역시 그 선생님의 문학 작품이죠. 시를 읽고 그 수필을 읽고 그런 것을 좋아하고 저희들도 그 작품 좋아했기 때문에 여전히 비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피 선생님의 그 문학 작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가 예술 작품을 접했을 때 느끼는 그 감동과 공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두 가지로 갈라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가슴으로 느끼는 감동과 공감, 다른 하나는 머리로 느끼는 감동과 공감. 근데 영어에는 이제 공감이라는 말이 이제 엠파시라는 말이 있고 심파시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전자를 엠파시라고 하고 심파시라고 할 수 없겠는가. 근데 제가 문학 전공이 아니라 자신이 없어요. 얼마 전에 그 평론을 전공으로 하시는 영문학자 한 분하고 국문학자 한 분하고 식사를 할 길이 있었는데 이런 말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거 꼭 엠파시, 심파시를 구별할 수가 없고 우리 평론계에서는 같이 오는 거고 그걸 갈라가지고 뭐 어느 하나 뭐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래도 오늘 모임에서 쓸만한 말을 하나 할 거는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김이 빠졌어요. 이게 할 수 없이 저는 또 그런 평을 듣더라도 제 나름대로 그 주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음악을 하나 들으면은 뭔지 몰라도 그냥 좋잖아요. 가슴에 막 와닿고 가다가 발걸음 멈추게 하고 그런 게 저는 이제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공감이고, 그런데 나중에 그게 좋아서 어느 모임에서 그 음악을 전문가들이 나와서 해설하고 그런다 하는 모임이 있어서 가서 들으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무슨 악장이 어떻게 변하고 여기는 여기 테마가 어떻게 다른 건 어떻고 이건 무슨 형식이고 이런 걸 다 들으면 하는 게 있잖아요. 또 그런 묘미가 있구나. 그건 머리로 느끼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작품은 근데 이 예술 작품을 저는 네 가지로 이제 일단 구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엠파시는 주되 그걸로 끝나고 소정적이고 가슴 오는 걸로 끝나고 그렇게 뭐 해설을 하고 평론가들이 언급해야 될 그런 거는 없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소녀 취향의 정설 뭐 이런 거라고 할까요? 또 하나는 엠파시는 안 느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현대 음악의 그 실험적인 걸 하는 분들한테서 가끔 보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존 케이지의 뭐 음악이라든가 그러면 그 2분 30초든가 4분 30초든가 그 피아노가 있고 그냥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가만히 이러고 4분 30초 앉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무슨 엠파시는 느낄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걸 해설가들과 그 평론가들의 그걸 들으면 하고 느끼는 그런 머리로 느끼는 이제 그런 공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가르면 하나는 엠파시는 있대 심파시적인 건 별로 없는 거. 또 하나는 엠파시를 못 느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심파시적인 걸 아는 조금 고급적이겠죠.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둘 다 있는 거. 처음에 아주 가슴 깊음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또 해설자와 평론가의 해설을 듣고는 또 우리 몰랐던 숨은 가치를 알게 되는 이런 작품.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 안만 들어도 모르겠는 거. 그러니까 가슴으로도 못 느끼고 머리로도 공감을 못 느낄 그런 아주 극단적인 실험적인 작품들이 있죠. 제가 이런 말은 뭐 폄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창조적인 사람들이 뭐 만들어낸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거 미친 짓이다, 저게 뭐냐 하는 평을 받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게 위대한 작품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이 못 느낀다고 그게 나쁘다 이런 뜻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둘 중에 엠파시, 심파시가 없고 엠파시만 있는 작품과
엠파시 놓고 심파시만 있는 작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은 그 가슴으로 느끼는 그쪽을 고르고 싶어요. 피 선생님의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일단 그 가슴으로 느끼는 공감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무슨 문학이나 예술에 대한 소양이 없어서 그런가 했더니 꼭 그렇지도 않은 게 그 미국의 퓨리처상을 뭐 3번이나 탄 그 시인이요 극작가인 그 아치발드 마클리신가 그랬죠. 예. 그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제가 영어로 또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A poem should not mean but be. be가 해석하기 좀 어려운데요. 시는 뭘 뜻하려고 해서 의미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시돼야 된다. 그 말이 그 내가 느낀 걸 혹시 뒷받침해 주지 않나 해서 좀 용기를 얻습니다. 그 피 선생님의 작품은 우선 저희에게 처음에는 그 가수는 주로 그 작품이 이제 정적이고 그래서 이성과 지성보다는 서정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게 더 드러나는 작품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가슴에 느끼는 공감으로 나타나지만 그 뒤에 요새와도 와가지고 정정호 선생님 쓰신 그 평론서 쭉 읽으면서 보니까 이건 그 심파시적인 것도 있구나. 단순히 서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그래도 또 그 평론계에서 따져봐야 되고 이를 우리 있지 않는가 하는 걸 그 새삼 느끼게 됩니다. 피 선생님이 작품은 바로 저는 아까 말한 그 원플러스 둘 다를 갖춘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이제 새삼 새롭게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피 선생님은 잘 아시는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를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 양반이 일상 대화체의 그런 그 시어로 아주 자기 생각과 느낌을 아주 간결하게 표시하는 특징을 가진 시인 아닙니까? 그래서 로버트 프로스트를 좋아했는데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시죠. 그분이 미국에서 가장 역대에서 가장 젊었던 대통령이고 40몇 세 됐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이분이 상당히 예술을 숭상하는 그런 분으로 잘 알려진 지식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지적인 대통령이었다. 이런 이제 평을 받는데 본인이 또 사실 또 처음에는 그 양반이 작가지망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케네디가 워낙 유명한 정치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형이 정치를 맡아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죽어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이제 정치를 맡았다. 그런데 역시 그런 대통령답게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프로스트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임식 때 그 프로스트를 초청을 해가지고 Gift of Outright라는 그 헌시를 읽게 했고, 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프로스트가 1963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 그해 10월에 그 매사추세츠에 있는 에머스트 대학에서 그 프로스트를 기리는 그 도서관을 짓고 그 기리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케네디 대통령이 선수 나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참 부럽죠. 우리나라에 시인이 죽었는데 대통령이 선수 가서 했다. 그래서 주문이 읽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케네디가 한 말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섣불리 그 번역을 하면은 뭐 죽을 것 일단 원어로 제가 한번 대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en power leads man towards arrogance, poetry reminds him of his limitations. When power narrows the area of man's concerns, poetry reminds him of the richness and the diversity of his existence. 마지막에 더 중요한 건데, when power corrupts, poetry cleanses. 그러니까 이 소위 힘을 가진 자들이
오만해졌을 때 그 시가 내 힘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고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은 시야가 자꾸 좁아지죠. 돈이면 돈, 권력, 그리고 나머지 뭐 고통하는 사람 이런 것도 못 보게 되고 이랬을 때 인간 삶은 그 이외에도 얼마나 부유로운 게 있는가. 그리고 맨 끝에 가가지고 그 권력이 부패했을 때 그 해독제 역할을 해가지고 그걸 깨끗이 한다.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피 선생님의 문학 작품들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당히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그래서 지금도 그 권력을 휘둘러서 사회에 많은 사회약을 끼치고 뭐 좀 가졌다고 요새 그 흔히 말하는 갑질을 참 뉴스 보면 기가 막히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피 선생님의 시와 수필을 좀 읽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추해졌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앞으로도 익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혼잡하고 아주 복잡한 이 사회에서 아직도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음악이 우리 곁에 항상 같이 하고 있고, 또 피 선생님의 그 과거에 뭐랄까 하여튼 피 선생님을 기리고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우리 변주선 회장님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피 선생님의 문학 작품들이 갖는 가치와 이런 것을 재조명하고 다시 밝히기 위한 이런 세미나, 또 정동호 선생님의 그 저작,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